프로이티티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은 안 해주시네요. 아까 이재훈 씨는 하나보다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혹시 이 셀카 강좌에서 여성분들 같이 다 하셨나요? 셀카 강좌? 네. 그쵸? 근데 셀카를 아무리 잘 찍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물이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성분들이 사진을 보고도 대면에서 만났을 때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여성분들로 변신을 시켜드릴 텐데 30분 안에 지금 같이 한번 변하는 모습을 보실 거고요. 모델분이 어떤가요? 예쁘죠? 네. 그쵸? 많이 이제 또 시샘들을 하실 텐데 지금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안에는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으로 변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분 지금 제가 얼굴에 모이스처 크림 정도만 발라놓은 상태고요. 오늘은 제가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로 생각하는 피부 메이크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연출을 해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밑에 살짝.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초. 어떡하죠? 기초. 일단 제가 알고 있을게요. 제가 앞쪽에 안경 쓰신 분 두 분이서 기초라고 크게 외쳐주셨기 때문에 플러스 3점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초라고 했는데 기초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들어갈 건데요. 바비브라운의 펄 글로우 베이스라는 게 이번 새로 런칭됐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펄에 굉장히 어떻게 되죠? 집중이 가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분노의 하이라이트를 마무리에 제가 하고 있는 건 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그 전에 얼굴에 분노 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남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외해 주시고 가장 첫 번째, 피부 내면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모델분한테 제가 베이스를 앞쪽에 발랐어요. 그쵸? 앞쪽에만 바르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대부분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어디가 밝아 보여야 되죠? 앞쪽 부분. 왜냐? 얼굴이 작아 보여야 되니까 일단 앞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발라볼게요. 자, 모델분이 사실 제가 조금은 죄송한 게 비포 애프터를 완벽하게 또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한쪽 얼굴에나 아름답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 양쪽에 해놓으면 원래 예쁘니까 모델이니까 이렇게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반쪽에만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앞쪽을 먼저 밝혀준 상태에서 대부분 연예인들 보면은 쌩얼 메이크업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셀카 많이 찍고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쌩얼일까요? 사실? 절대 아니죠. 그렇죠? 쌩얼 아마 한번 파파라치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깜짝 놀라는데 실생활에서도 대부분 사진을 찍고 대면했을 때 사진은 안 그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되어 있어야지 정말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델분한테 일단 피부의 톤은 정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가장 여성분들이 그래도 또 더 밝혀줘야 되는 부위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코. 정확하게 틀리셨고요. 네. 아이섀도우요? 아이 다크서클. 그쵸? 대부분 다크서클 고민들 한 번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남성분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예쁘게 딱 여자친구분들이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든지 어디 아파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게 피부톤을 아무리 밝혀도 눈밑이 어두우면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자, 바비브라운에서 아이 컨실러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통 컬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냐면 눈밑은 한 톤에서 반 톤 정도만 밝은 컬러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모델분이 다 예쁘긴 하지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요. 다들 가지고 있는 다크서클이 또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자,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바르냐? 콧망울 옆쪽. 대부분 아이 컨실러를 사용을 하고 나셔서도 대부분 보면은 눈 밑에 잔주들 사이에 너무 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양을 너무 많이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눈가 주름 사이사이에 어떻게 나이가 더 많아 보일 수밖에 없는 형태고 지금처럼 밑에서부터 바른 상태에서 가볍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갑자기 모델분이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0시간 잔 것처럼 놀라운 효과가 벌어질 거예요. 손으로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이게 사실 바비브라운에서 추천해드리는 무인도에 가져갈 1위에요. 무인도의 아이 컨실러를 왜 가져가 하지만 얼굴, 페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이기도 하고요. 자, 이 메이크업이 잘 되어 있으면 첫인상이 굉장히 예쁘고 건강한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델분 한번 죄송하게도 비포 애프터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살짝, 이쪽으로.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파운데이션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 밑에 다크서클만 커버를 해놨는데 완벽하게 모델분이 3시간 잔 것 같은 얼굴에서 10시간 잔 것 같은 그런 건강한 수면을 취한 느낌이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생얼 메이크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의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파운데이션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본인에게 잘 맞을 것 같은 타입을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거워요. 왜 무겁냐? 자, 가볼게요.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실 때 지금 같은 계절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피부의 수분감, 그렇죠? 각질처럼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바를 때는 투명한 메이크업을 표현을 하시려면 손으로 해야 될까요? 브러쉬로. 최대한 가볍지만 커버력이 높아지게 브러쉬를 하는데 어디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 중에서? 자, 첫 번째 볼, 두 번째 이마, 세 번째 코. 어디가 있을까요? 볼. 그쵸? 근데 이때부터 중요해요. 볼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코도 똑같이 하고 이마도 똑같이 다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고요. 여성분들 다이어트 실컷 했는데 어제 라면 먹고 잤어 라는 소리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이크업 첫 번째, 얼굴이 휘둥그레지는 붕붕 떠있는 메이크업 정말 싫어요. 자, 그러면 밝혀주긴 밝혀주되 볼 옆쪽에 콧망울 옆에서부터 여기를 딱 발라줘요. 자, 그리고 어디 발라줄까요? 나머지는 살짝살짝 턱선 있는 부위, 이마. 지금 한번 가볼게요. 더 묻히지 않는 남아있는 소량의 여분으로만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고, 자, 모델분이 지금 얼굴이 원체 작아요. 하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의 욕심이죠. 더 작아 보이고 싶고, 눈은 더 커 보이고 싶고, 코는 더 올라가 보이고 싶고, 다 똑같아요. 모델분도 제가 여쭤봤더니 꼭 평상시에 브론징 메이크업을 한대요. 브론징 메이크업 뭔지 아시죠?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게 그런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브론징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도 파운데이션의 양 조절만 이용을 해서 얼굴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려주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비교해볼게요. 왼쪽도 살짝. 자, 이 메이크업이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생얼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다 했어요. 근데 이 메이크업이 생얼이에요. 자, 이때부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 동안의 비결이기도 하죠. 블러셔. 자, 블러셔는 컬러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한번 지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오렌지 계열의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핑크 계열의 컬러가 있어요. 대부분 동양인들 오렌지 컬러가 잘 어울려요. 왜냐면 옐로우 베이스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렌지 계열이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뭐죠? 핑크톤. 그쵸? 저도 좀 피부가 까무잡잡하지만 어려 보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를 주로 많이 써요. 네. 자,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핑크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지금 같은 시즌에 자연스럽지만 건강해 보일 수 있는 블러셔 활용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림 블러셔를 가지고 나왔고요. 모델분이 한번 활짝 웃어줄까요?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나봐요.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네요. 자, 옆을 한번 보신 상태에서 볼터치는 볼에 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어떤 분들은 볼터치가 축 처져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귀여워요. 볼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만 동그랗게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예쁘게 앞쪽만 딱 신경을 썼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봤더니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갑자기 여성분이 메이크업이, 이 투명 메이크업이 무거워지는 메이크업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색조 메이크업부터는 양 조절이 중요하고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셀카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쪽에 볼터치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쪽에 볼터치 밑으로 내려와 있고 눈썹도 짝짝이에요. 아무리 셀카 잘 찍어도 안 되겠죠? 자, 모델분 한번 더 웃어주세요. 예, 이렇게 웃었어요. 자, 옆으로 한번 볼게요.
손가락 하나 제외된 콧망울 옆에서부터요. 볼에 확 찍어줘요. 자, 이렇게 찍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잘못하시는 거 내려가시는 분들 절대 안 되고 옆쪽으로 본 상태에서 콩콩콩 어디로 올렸죠? 뒤쪽까지. 자,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 어떠냐면 힘이 장사예요. 자, 볼터치가 일단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쁜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피부 메이크업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손으로 무작정 밀고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을 많이 쓰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그쵸?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요. 가장 힘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힘이 빠지겠죠? 자, 이 손을 이용을 해서 톡톡톡톡 두들기듯이 가볍게 위로 올려주세요. 자, 모델분 제가 지금 워낙 탱탱하고 젊은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비포 애프터를 딱 비교를 해봐도요. 지금 살짝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볼이 어때요? 살짝 올라가 보이는 거 보여요? 그쵸? 대부분 여성분들은 볼터치를 생기를 부여하지만 볼터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동안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볼터치 잘못하면 새살이 많아 보인다고 했어요. 밑으로 내린다든지 너무 귀엽게 또 앞쪽에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볼터치 이 정도 해놓으니까 전혀 안 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입술. 어떤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볼터치 핑크로 해놨어요. 핑크? 그쵸? 잘 알고 계세요, 요즘. 자, 이게 리벤 치크예요. 대부분 나에 맞는 블러셔, 나에 맞는 립스틱이 어떤 건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는 입술이랑 볼은 가장 가까이 있죠. 근사치에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이 컬러를 했을 때 똑같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더라도 비슷한 계열, 핑크 계열로 봐주시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요? 그날그날 스타일, 모임 장소에 따라서 컬러를 선택하고 양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자, 블러셔와 비슷한 컬러, 똑같은 컬러죠. 입술 안쪽부터 통통통통 두들기듯이 가볍게 한번 발라볼게요. 갑자기 모델분이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화사하게 올라왔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가 여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메이크업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내추럴한 메이크업, 예쁜 메이크업이라고 하지만 가장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게 아이 메이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메이크업을 안 하고 나가셔도 아이라이너는 한 이 정도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 같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아이 메이크업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아침에 잠이 많아서 혹은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가야 될 때는 지금 보여드렸던 메이크업 기억하시죠? 아이 컨실러, 피부 메이크업, 블러셔, 립 요 정도만 하고 나가셔도요. 딱 봤을 때 되게 화사하고 건강해 보인다는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절대 아이 메이크업만 하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 메이크업을 딱 하고 나갔을 때 아이 메이크업이 아무리 예뻐도 다크서클이 있다든지 피부에 울긋불긋한 그런 균일하지 않은 톤이 있으면 어떻게 돼 보이는지 아시죠?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자, 남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이크업 두 번째. 진한 메이크업일까요? 다 거의 대부분이 스모키 메이크업이요. 진한 메이크업이요 라고 하시는데 소녀시대를 보도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효리씨 그 다음에 손담비씨 다 어떤 메이크업이죠? 연예인 대부분 다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짙은 가인씨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진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대부분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눈이 커 보이니까. 그쵸? 눈이 깊어 보이고 커 보이니까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럼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중에 아이 메이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조금 고난이도예요. 네? 섀도우 컬러? 다들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민이 있다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도 항상 지워진대요. 워터프루프를 써도 계속 번진대요. 그 이유. 자, 아무리 섀도우 컬러를 다양하게 예쁘게 하셔도 지속력을 요하는 크림 섀도우를 하셔야 돼요. 일반 크림 섀도우는 더 번져요. 자, 유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로메오 크림 베이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런 크림 베이스를 먼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되게 우스워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 메이크업을 항상 수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림 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아이 메이크업 잘 안 해요. 워터프루프 라이너, 마스카라 있어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번져요. 눈가의 유분 때문에. 자, 유분을 조절해줄 수 있는 크림 베이스를 지금은 펄감이 없는 깨끗한 베이스인데 눈두덩이에 제가 파운데이션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이 깨끗한 베이스를 가볍게 전체적으로 깔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2초 만에 딱 발라놨는데 이 메이크업이 이제 12시간 아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걸 하지 않고서는 아까 말했던 거 쌍꺼풀에 유분 생기는 거, 그게 가장 남성분들이 두 번째로 싫어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스모키 메이크업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이크업? 지저분하게 쌍꺼풀 사이에 껴있고 아이라이너 너구리처럼 번져있는 거 가장 싫어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베이스를 먼저 연출을 해봤고요. 자, 아이 메이크업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올, 가을, 겨울 트렌드. 당연히 의상이 어떻게 되죠? 두툼해지고 그 다음에 브라운 계열이라든지 약간 톤 다운된 옷을 많이 입죠. 그렇죠? 그래서 브라운 계열, 너무 밝지 않은 핑크라든지 코랄 계열보다는 브라운 계열의 웜톤인 타입을 많이 좋아하고요. 지금은 제가 스파클린 아이섀도우를 가지고 나왔는데 대부분 동양인들 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이 부어있어요. 그렇죠? 라면 먹고 자지 않아도 눈 이만큼 부어있는데 연예인들이 하면은 음영 메이크업, 내가 하면은 어떤 메이크업이요? 부어 보이는 메이크업이에요. 자,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음영 메이크업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가지고 나온 컬러가 브라운이고요. 토스트 계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잘못하면 부어 보일 수 있는 타입인데 지금 스파클을 이용해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지금 브러쉬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눌러서 한 번에. 자,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브러쉬를 이용을 하실 때 바로 탁 이렇게 털어내시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 안 드셔도 돼요. 다 긍정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할게요. 네, 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자,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고 했어요. 섀도우 컬러는 제대로 안 나오면서 자꾸 피부 메이크업의 섀도우가 떨어져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한 메이크업이 다 지워져 버리겠죠. 꾹꾹꾹꾹 누른 상태에서 눈에도 어떻게 해요?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가볍게 한 번씩만 펴주면 피부 메이크업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한 발색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언더할 때도 중요한 거. 브러쉬를 지금 어떻게 했죠? 그쵸? 어떤 분이죠? 세워서? 아, 오늘 안경 쓰신 분들이 굉장히 또 참여도가 높아요. 세워서 했어요. 맞아요. 자, 세워서 똑같이 세워서 위로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눈 밑에는 세워서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눕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크서클 다시 올라와요. 눈가 주름 사이사이 더 많이 끼고요. 웃을 때 여기 갑자기 주름이 생겨서 안 돼요. 이 정도로만 해준 상태에서 대부분 여성분들 부어 보일 수 있는 토스트 컬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토스트 컬러도 똑같이 브러쉬에 정확하게 묻힌 상태에서 눈 한번 감아볼게요. 어디부터 발라요? 쌍꺼풀 있는 부분 가볍게 눌러주듯이 바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런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딱 좋아하시면서 티가 안 나는데 또 해요. 자, 여기까지 그때 분명히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이 아이홀까지 하라고 했어 하고 아이홀까지 어떻게 하냐면요, 힘을 주면서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이크업이 선이 생기겠죠? 요즘은 선이 없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터져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 제가 항상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뒤로 잡으면서 여기서는 힘이 조금 들어가도요, 위에 올라갈 때는 힘이 점점 빠져요. 제 손에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림 그릴 때도 똑같죠? 점을 팍 찍고 힘을 살짝 빼면 어떻게 돼요? 컬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특히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도 뒤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가볍게 그냥 거의 끝에서 터치만 하는 정도로 연출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때 제가 포인트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성분들이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 메이크업을 또 보여드릴 텐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아이라이너만큼은 또 그리고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연스러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추럴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모델분 눈을 한번 살짝 봤더니 눈을 딱 봐볼게요. 눈이 어때요?
예뻐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쌍꺼풀이 있네요. 모델분이. 그쵸? 저는 쌍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어떻죠? 있어요? 없어요? 다 나왔어요. 네, 저는 조금 눈이 외꺼풀, 쌍꺼풀이 있는데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눈을 한번 살짝 깔아볼게요. 라이너가 어떻죠? 1cm가 넘죠? 그쵸? 지금 여기 대부분의 여성분들 동양인이기 때문에 뭐 시술을 통해서 쌍꺼풀 수술을 안 하신 분들 거의 많이 없을 거라 보고 외꺼풀이신 분들 거의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딱 눈을 떴을 때 점을 찍어요. 그리고 눈을 딱 깐 상태에서 그냥 다 채워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얇게 그리면은요, 눈을 뜨면은요 안 보여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눈이 섀도우가 더 부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컬러를 많이 올리지 말고요. 차라리 오히려 내추럴한 컬러를 살짝만 해놓고 베이스 정도 그냥 생략하고요. 중간 베이스부터 한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진하게 그리고 포인트 섀도우만 살짝 얹어주는 게 예뻐요. 대신에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 대신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쌍꺼풀 수술을 일주일 만에 하고 그냥 나온 것처럼 부리부리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방법은 지금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델도 살짝 밑으로 보고요. 이렇게 살짝 올려줘요. 이 부분. 어디죠? 눈썹 밑에 섀도우 바로 위에. 자, 이때부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라이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섀도우 바른 부분을 손으로 만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살짝 한 다음에 지금 브러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속눈썹 밑으로 내렸어요. 그쵸? 브러쉬를 밑으로 내린 것도 있는데 속눈썹 밑에 사이사이에 점만 찍듯이. 눈 한번 떠볼까요? 남성분들이 세 번째로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뭐냐면요, 아까 첫 번째 피부톤보다 밝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섀도우 다 뭉쳐있는 거, 세 번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번지는 거 말고 아이라이너가요 붕 떠 있어서 아이라이너 그린 것처럼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처럼 여기까지 밑도 끝도 없이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눈이 안 커 보여요.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이 좋아라 하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항상 우러라 하는 그런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 속눈썹에 비어있는 사이사이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동양인들이 대부분 눈을 따고 떠볼까요? 눈이 어때요? 가운데가 동그랗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위로 이제 그리실 때 앞쪽 부분을 그리지 마시고요. 자, 옆으로 한번 살짝 볼게요. 뒤에 내려가 있는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뒤에부터 살짝 채워준 상태에서 가볍게 빼주세요. 눈 한번 떠볼까요? 앞쪽으로. 자, 대부분 여성분들 성형외과 가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쌍꺼풀 수술하면서 옵션으로 디테일 다들 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디테일의 효과고, 자, 이 정도로 한 다음에 그칠 수가 없겠죠. 자, 언더라이너 하는 방법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봤을 때 지금 언더라이너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진하게. 왜냐면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약속은 없어요. 네, 약속 없고 밥만 먹고 들어갈 건데 그냥 오늘 블랙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힘을 줘봤어요. 자,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은 어떻게? 의상에 따라서. 평상시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파스텔한 의상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메이크업을 하지는 않고요. 자, 지금 모델분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대부분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을 살짝 닦아내요. 살짝. 그러면 양 조절이 되겠죠. 근데 뭐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나는 오늘 저녁에 꼭 지금 나가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싶다, 아니면 눈에 좀 힘을 줘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세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그리시면 돼요. 자, 위로 하나만 가볼게요. 언더 그릴 때 위로 살짝 본 상태에서 가볍게 뒤쪽을 살짝 채워줘요. 그 다음에 속눈썹에 비어있는 사이를 똑같이 브러쉬 어떻게 했어요? 세웠죠? 아이라이너 절대 눕히면 안 돼요. 다크서클 내려와요. 가볍게 세운 상태에서 사이사이만 살짝 가볼게요. 그냥 속눈썹만 한 20가닥 정도 많아 보이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자, 제가 포인트 섀도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포인트 섀도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포인트 메이크업, 근데 지금은 내추럴하면서도 좀 깊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이라이너를 먼저 그린 상태에서요, 포인트 섀도우를 조금 더 포인트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밑으로 한번 볼까요? 어디다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아이라이너 했던 부분 있죠? 그 뒤쪽부터 그냥 가볍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만 올려줘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위로 하나 한번 볼게요. 밑에도 같이. 지금 어디만 하고 있죠? 디테일. 앞쪽에다가 진한 컬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 많이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분노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분노의 하이라이트 하시는데 지금은 눈 밑에도 분노의 하이라이트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전에 했던 베이스 컬러를 위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에만 가볍게 채워주는 거예요. 자, 비포 애프터 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모델분 눈이 지금 어때요? 살짝 좀 처져 있으면서 뭔가 좀 슬퍼 보이지 않아요? 안쪽이? 근데 한쪽은 어때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 여성분들이 가장 우러나오는 아이 메이크업이 됐는데 이때 마지막에 제가 계속 분노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분노의 하이라이트를 안 할 수 있는지, 올 트렌드 하이라이트는 어떤 건지 마무리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혹시 이 핑크색 밤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와, 정확하게 플러스 5점 드릴게요. 예. 자, 수딩밤이라는 제품인데 대부분 연예인들의 물광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대부분 여성분들은 어떤 거를 하냐면은 밝은 하이라이트로 어떻게 해요? T존 부위 막 하죠.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노하신 분들 몇 분 계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무리로 이 투명하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투명 메이크업은요, 수분감이에요. 절대 펄이 보이면 안 돼요, 피부에는. 자, 이 수딩밤을 가볍게 녹인 상태에서 대부분 여성분들 성형외과에서 필러 하는 데가 어디예요? 꺼져 있는 부위. 눈 밑, 그 다음에 어디야? 콧대. 하이라이트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여성분들은 이렇게 밑에까지 다 하는데 그럼 코가 더 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서워 보여요, 살짝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살짝 콧대, 필러하는 부분 방금 말했죠. 꺼져 있는 부위를 차올라 보이게 촉촉해 보여야 되는 부위. 그 다음에 대부분 여성분들 팔자주름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생기죠. 그 팔자주름 있는 부위에도 이 수분감을 채워서, 자, 대부분 연예인분들이 다른 메이크업을 다 해도요, 피부가, 자,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촉촉해 보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촉촉해 보여야지 남성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피부가 어쩜 이렇게 타고났냐 이렇게 딱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 메이크업을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도 피부 메이크업이 각지층이 하나 딱 일어났다든지, 혹은 메이크업이 너무 건조하다든지 너무 하얗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한다 하든 절대 생활처럼 트렌드 메이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트렌드 메이크업 지금 보셨죠? 투명하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아이 메이크업은 지금처럼 좀 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메이크업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또 끝내면 아쉬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에 또 퀴즈를 큰 걸 하나 내고, 이제 아까 3점, 5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조금 아쉽지만 10점짜리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전혀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고요. 기초부터 할게요, 제가. 자, 피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베이스 하고 나서 어둠의 그림자를 커버를 해주는 제품을 쓰는데, 굉장히 깜짝 무슨 친인 줄 알았어요. 옆분 깜짝 놀랐네요. 네. 하는데 아이 컨실러를 해요. 자, 문제 나왔어요. 아이 컨실러를 하는데 눈밑을 차올라 보이게 한다 그래서 아이 컨실러가 별명이 또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 분? 남성분이 맞추셔도 돼요. 여성분들께 주사로 뭐 하죠? 역시, 예, 크게 맞추셨어요. 늦게 계셔도 소리가 좀 많이 크면은 제가 가서 드릴게요. 근데 그럴 만한 자세는 조금 없으시죠? 자, 앞쪽으로 나오셔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
자, 여성분들의 동안의 비결로 제가 블러셔를 보여드렸는데 블러셔와 비슷한 계열의 립스틱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 그쵸? 그러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어떤 식으로 컬러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의상에 맞춰서. 저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은 목소리 크신 분 지금 이기도록 할게요. 의상에 맞춰서야. 네? 의상. 어떡하지?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 300분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샘플을 한 번씩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샘플을 한 번씩 더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면 너무 이게 크니까 저 분명히 욕먹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한번 지적하고 하면 그럼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지만 아이 메이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2시간 지속을 시켜줄 수 있는 메이크업의 네임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안 되겠어요. 일어나세요. 어떤가요? 크림 베이스. 앞에도 있는데. 롱해요. 네? 롱해요. 정확하게 맞추세요. 롱 웨어 크림 베이스. 자, 크림 베이스 절대 아니에요. 롱 웨어. 자, 챙겨드릴게요. 네. 역시 사은품이 있어야겠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제가 준비해볼게요. 대신에 오늘 마지막 문제를 다 맞추셨기 때문에 오늘은 끝나고 저희가 그쪽에서 앞쪽 스태프한테 한 번씩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트렌드 메이커 저희 반쪽만 또 보여주셨던 모델분한테 조금 위안해서 박수 한번 쳐주면서 네,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신 아티스트 원명희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